네, 오늘은 단어를 외우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먼저 여러분이 알아줘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네, 여기에 제시가 되어 있는 방법들인데, 어, 여기 long-term memory, 그러니까 장기적인 기억을 위해서 뭘 지켜야 하는가가 먼저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걸로 제시가 된 거, repetition, 반복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단어를 여러 번 쓰고, 그리고 읽고, 보고 하면서 반복적으로 단어 학습을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rote learning이라는 거, 기계적인 암기 학습을 하는 사람이 당연히 단어를 더 잘 외운다는 그런 법칙이고요. 그러니까 뭐 그 기억은 노력이다, 이렇게 노력에 비례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retrieval 하게 되면 되찾는 걸 얘기를 하는데, 이제 단어를 외우면서 내가 까먹냐 안 까먹냐를 하기 위해서는 까먹을 때쯤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는 거, 그런 연습이 여기 이제 나왔듯이 recall it again later, 상기시켜본 연습이 습관이 되어야 단어가 외워집니다. 그 얘기는 한번 단어장을 펴고 단어를 외웠다 그래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사람은 망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spacing, 공간을 둔다는 건 뭐냐 하면 그 시간적으로 좀 텀을 두고, 시간적인 기간을 두고 단어를 외우는 걸 얘기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번에 3시간을 책상에 앉아서 외웠어요. 그렇게 외웠다 쳐도 그렇게 3시간을 외운 사람보다 한 번에 30분씩 하루, 이틀, 3일, 총 6일간 30분씩 이렇게 시간 간격을 두고 외운 사람이 훨씬 잘 외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적당한 시간을 둬서 외우는 거는 아까 말한 retrieval, 단어를 까먹을 때쯤 다시 상기하는 것과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번 외울 것, 여러 번 암기할 것, 이 규칙이 세 번째로 들어갈 거고, 그 다음 거는 이제 페이싱이라 그래서 너무 서두르지도 느리게 하지도 말란 얘기. 그러니까 자기 역량을 항상 따져야 돼요. 그 이제 학원에서 단어 시험을 보는 친구들은 뭐 사실 50단어가 시험 문제로 나오지만 외워야 되는 단어는 200개가 넘잖아요. 그러면은 200개를 막 다 소화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기 역량이 안 되면 소화를 못 하죠. 근데 그렇다면 내가 200개 중에서 한 120개만이라도 제대로 해야지,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다 보면 자기 역량에 맞춰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역량을 늘려가고 속도를 늘려가면은 그게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사용을 하는 건데, 그 외운 단어는, 학습이 된 단어는 활용을 해야 기억에 남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활용을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왜냐하면은 그 단어에 대해서 많은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단어를 봤을 때 그 단어가 동사인가 명사인가도 봐야 되고, 또 동사일 경우에는 이게 타동사인가 사동사인가도 봐야 되고, 뒤에 뭐가 따라오냐 그런 정보도 봐야 되고, 그래서 약간 이제 학생들이 자신이 없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단어책에 뭐가 있죠? 예문이 있죠. 그 예문은 그냥 장식으로 달아두는 게 아니고 그 예문을 보고 문장을 따라서 만들어 봐라 라는 차원에서 두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단어가 있다 쳐요. devour. 이게 뭐죠? devour 하면은 개골세를 먹다죠. 개골세를 먹다 하면은 먹다가 들어가 있으니까 얘는 3형식 동사로 쓰이겠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예문에 Sally devoured the apple 이렇게 나왔어요. 셀리가 매우 배가 고팠나봐. 그래서 사과를 개걸스럽게 먹었대요. 자, 그러면 이 문장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봤을 때, devoured라는 동사는 뒤에 목적어를 가졌구나. 그리고 or로 끝났으니까 뒤에 ed를 붙여서 규칙 변화를 하는구나.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주어만 다른 걸로 바뀌어서, 예를 들어 bear이에요. 그럼 bear로 바꾸고 devoured는 그대로 쓰고 the apple은 뭐 파인애플로 바꾸고, 그런 식으로 하면 그거는 따라하긴 했지만 엄연히 우리가 만든 영작한 문장이 되겠죠. 그럼 이거는 일종의
활용을 한 거예요. 아니면 더 재밌는 방법은 자신의 경험에 맞게 활용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책상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아버지가 보시고 감동을 받아서 피자를 사오셨어요. 우리 딸아, 우리 아들아, 피자 먹으면서 하렴 이런 식으로. 그래서 너무 배고팠던 찰나에 내가 피자를 먹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뭐 I devoured the pizza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개인적인 경험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유즈의 활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cognitive depth라는 거는 어, 그 인식적 깊이라 그래서 그 단어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탐구하냐입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devour이라는 그런 동사는 단어는 동사고 뭐 삼형식 동사고 ed가 바꿔서 변형이 되고 뭐 이런 식이라 그랬는데 adjective 형용사, 동사, 기타 등등 같은 품사를 구별하는 것부터 뭐 뒤에 어떤 단어가 나오냐는 것까지 다 그 단어에 대한 정보를 많이 탐구하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 호기심을 갖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게 이제 단어를 실제로 오래가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이 학술서에서 증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personal organizing이라 그래서 개인적으로 조직화하는 거. 조직화한다는 개념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그냥 그거예요. 개인적으로 정리해라. 정리하는 방법이 많죠. 머릿속에 뭐 읽으면서 소리 내서 정리하는 거 할 수도 있고 노트에 그냥 잘 안 외워지는 단어 목록을 만드는 방법도 있고 방법은 자기 나름대로인데 이제 가급적이면 소리와 그리고 형상과 필기감 세 가지가 결합이 된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겠죠. 즉 읽으면서 보면서 쓰면서 외워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런 자기만의 방법이 이루어져야 암기가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징이라 그래서 시각화. 이제 사람은 다 자기 재능이 다 있겠지만 눈에 보일 때 그만큼 인식을 잘하는 경우가 없다고 해요. 단어 같은 건 솔직히 글자잖아요. 그것도 이제 영어 단어는 외국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영어 단어만 가지고 글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안다 이런 거는 사실 초등학생의 인식에 불과하지 이제 중고등학생이 할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단어를 봤을 때 예를 들어 monster 이라는 단어를 봤을 때 이 단어가 주는 그 느낌, 시각적인 느낌을 연상을 잘 시켜야 돼요. 근데 이제 이 monster 같은 경우에는 막 예를 들어서 생긴 게 먼이 막 들어가 있죠. 우리가 이 먼을 막 포켓몬, 디지몬 하듯이 많이 보잖아요. 실제적인 생활에서. 그럼 막 포켓몬, 디지몬 같은 거에는 막 괴물 형상의 그런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은 괴물이다 해서 monster, 해서 이렇게 연결시켜서 외울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시각화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진짜 못생긴 혹은 무섭게 생긴 괴물을 하나 생각을 해서 몬스터라는 단어 자체가 닮았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이제 이미징이고 근데 이게 모든 단어가 다 쉽지는 않은 것 같고 그래도 만약에 이 시각화 이미징이 잘 먹히는 사람은 뭐 그런 책이 있어요. 그 경선식 영단어라는 책이 있는데 아니면은 그림으로 외우는 단어라는 책이 있는데 그 단어를 부교재로 써가면서 외우면은 시각화해서 외우는 방법이 좀 극대화가 될 겁니다. 그 다음 mnemonics라고 하는 건데 이건 이제 기억술이라고 해요. 이거는 이미징하고 되게 비슷한데 차이점이 뭐냐면 그 단어가 생긴 것만이 아니라 단어의 어감 같은 거 아니면 규칙 등을 간단히 자기가 만들어서 외울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ability, agility, 뭐 reliability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다 ITY로 끝나죠. ITY로 끝나는 거의 뜻을 봤는데 다 명사예요. 그러니까 품사가 명사예요. 그러면 ITY로 끝나는 건 명사 이런 식으로 기억해 둘 수가 있겠죠. 아니면 뭐 발음에 대해서도 이렇게 TY로 끝나는 거에 음절에 이제 강세가 어떻게 되냐면 ability, agility, reliability 이렇게 TY가 있기 두 음절 전에 강세가 들어가니까 뭐
그런 걸 규칙으로 삼아서 외울 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motivation이라고 하는데, 이 motivation이라는 거는 동기부여가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걸 외우고자 하는 준비가 돼 있어야 단어가 잘 외워진다는 그런 이론에 입각한 건데, 뭐 내가 시험 때문에 외워야 돼 이런 식으로 핑계를 만들 수가 있겠죠. 아니면은 이제 학원에서 공부를 한 친구들은 그래 보세요. 한번 친구를 이기려고 해보세요. 내 옆에 친구가 오늘 단어를 외워서 50개 중에 40개를 맞았어. 그러면 나는 43개를 맞히겠다. 이런 식으로 이기려고 해보는 것도 좋고, 그러니까 경쟁 의식을 발동을 시키거나 아니면 어, 그 직접적인 시험 점수 예상을 해보세요. 그런 것도 도움이 되고, 아니면 스스로에게 보상을 해준다던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엄마 나 요즘 단어 외우고 있는데 단어가 외우는 개수도 늘지만 단어 시험 맞는 개수가 늘고 있어요. 그래서 나 새로운 패딩 갖고 싶은데 사주시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엄마한테 요구를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런 목표 의식을 가지게 하는 게 모티베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ttention arousal이라는 거는 주의나 자극을 얘기하는데 어, 이거는 말 그대로 집중력이 높을수록 더 잘 외워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집중력을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를 해야 되겠지? 저 같은 경우에는요, 공부하고자 하는 책상이 지저분하면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공부하고자 하는 책상을 다 치워놓은 다음에 공부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 그렇게 하는 것도 한 가지 요인이 되고, 또 아니면은 조용한 환경에서 공부를 하는 거죠. 뭐, 야간 자율학습을 해도 좋고, 고등학생들은. 아니면 독서실에서 외우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근데 이게 약간 문제가 되는 게, 단어는 소리 내서 외우라 그랬는데, 야자나 독서실에서는 사실 소리를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럴 때 우리가 립싱킹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단어대로 입모양만 되고, 실제로 발음을 하진 않는 거죠. 소근소근 거리듯이. 근데 그래도 잘 안 들리니까, 남들에겐 피해가 안 가요. 그렇지만 외우는 효과는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러한 여러 가지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훈련을 해보도록 하시고, 그리고 이제 affective depth라는 거는 좋아 싫어를 여러분이 판단을 하세요. 좋아 싫어. 자,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 단어 되게 싫어했어요. 이 단어. 내가 이제 중학교 때 이 단어를 처음 접했는데요. judgment. 뭔가 못생겼어. 왜냐하면은 원래 이 단어의 동사형이 이거잖아요. 근데 이가 어디 간 거야? 이가 없어지고 GMENT로 쓰였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해, 마음에 안 들어라는 생각이 계속 박힌 거예요. 뭐 지금까지도 약간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단어가 이제 싫어지면서 아, 이런 단어가 있구나라는 게 좀 더 나한테 와닿은 거예요. 기억을 좀 더 하게 되지? 마치 그런 거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날 딱 진짜 짜증나게 한 친구가 있어. 진짜 내가 싫어하는 친구가 있어. 그럼 그 아이의 이름을 오히려 더 기억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민석이란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유민석이라고 쳐요. 그러면 아 유민석? 아 그 자식 진짜 싫어. 이렇게 기억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내가 말도 안 섞고 그냥 서먹서먹한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는 금방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단어에도 마찬가지로 좋아 싫어를 다 판단을 해주시면 그만큼 장기적인 암기에 보탬이 될 수가 있어요. 약간 이 바지가 그런 사실 알아두시고 제가 지금 인트로에서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서론으로 깔았냐 하면은 이렇게 학술적으로 다 검증이 돼 있다는 거를 강조를 하고 싶었고 네, 약간 믿을 만한 그런 자료라는 거 믿을 만한 그런 주장이에요. 그걸 이제 증거가 있어야 내가 이제 하는 말을 믿겠지 여러분이. 자 그러면 실제로 단어를 어떻게 외워야 되는지 프랙티스로 들어가 봅시다. 자, 제가 보여드리죠. 이 책은 일단은 워드마스터 수능 2000 개정판이라는 책인데 그 주황색이고요. 이 책을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일단은 상단에 있듯이 데이가 여러 개가 있어요. 데이라는 거는 책 전문가들이
학생들이 하루에 얼마나 많은 단어들을 외울 수 있을까 혹은 외워야 하는가를 권장량을 정해서 선정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하급자다 싶으면은 데이를 하루에 하나씩 하면 됩니다. 자, 근데 주의할 점, 데이가 지금 이게 하나잖아요. 그러면 다음 날은 2를 외우고 그 다음 날은 3를 외우고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문제가. 근데 아까 뭐라 그랬지? retrieval, 회수 회상법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데이가 이틀째가 돼서 데이 2를 외울 때는 데이 1을 안 보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러면은 데이 1을 까먹어요. 분명히. 그래서 데이 2를 볼 때는 데이 1도 좀 봐야 되고 데이 3를 볼 때는 데이 1, 2를 다 봐야 되고 이런 누적식 암기법이 조금 필요합니다. 누적식 암기법. 하지만 지금 학원에서는 특히 고등 정규과정, 1학년 정규과정에서는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한 체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만약에 이거를 막 체크를 다 해가는 식으로 나간다면 1, 2 보고 그 다음 3, 2, 3 보고 3, 4 보고 4, 5 보고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너무 더디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1, 2, 3, 4, 5, 6, 7, 8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여러분의 가속화를 위해서지 여러분이 3를 외울 때쯤 1, 2를 같이 챙겨가야 된다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남아있는 단어들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냐를 봅시다. 자, 원이에요. 일단 별표를 보세요. 별표가 두 개라는 건 이 책에서는 난이도를 뜻해요. 그래서 난이도가 높다. 이 난이도와 내가 이 단어를 아는지 모르는지를 맞춰보세요. provide. 내가 만약에 이 단어를 몰랐어요. provide를. 그러면 나는 난이도 두 개짜리 못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다른 두 개짜리 단어들도 모를 가능성이 있죠. 뒤에도 나오겠고. 그래서 아 이거 몰라? 그럼 세 개는 더더욱 모르겠구나. 근데 두 개가 이 책에 있는 단어 중 대부분일 테니까 아 많이 분발해야 되겠구나 이런 동기부여를 받을 수가 있어요. 확인을 했고 그 다음 단어를 봅니다. 스펠링 정보가 있어. provide 형태가 있어요. 밑에 발음 기호를 보세요. provide 이렇게 써져 있죠. 자, 이 발음 기호에 보시면은 지금 여기 상단에 점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는데 자, 우리가 이걸 stress mark라고 합니다. stress mark. 강세 표시. 이 강세 표시가 있는 음절에 힘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provide 이렇게 하지 말고 provide 이렇게. 이거를 딱 해줘야 듣기에서 나중에 나올 때 she provided me with some time 이런 문장이 나오면 provide 이렇게 강세 예측을 해서 아, 앞으로 목적어가 더 나오겠구나 안 나오겠구나를 들을 수가 있거든요. 정말 이게 공감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는 다 이 리듬을 타서 듣기를 하기 때문에 예측 듣기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거 발음 기호 IPA라고 하는데 International Phonetic Alphabet 이거 근데 원래 IPA하고 약간 달라요. 한국식으로 변형이 된 건데 한국 학생들이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거를 보는 법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좀 차이가 크다고 봅니다. 아는 사람은 발음 기호를 읽고 자기가 해석이 가능할 거고, 모르는 사람은 계속 그 오디오 인풋이 있어야 되겠죠. 들을 수 있는 그런 청취 자료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좀 불리하고, 그래서 이걸 할 수 있어야 좀 도움이 된다고 권유를 하고 싶어요. 물론 너무 힘든 사람은 뭐 못해도 수능을 못 보고 이런 건 아니지만, 발음까지 봤다면 그 다음에 일로 가세요. 공급하다, 준비하다라는 뜻이 있죠. 어, 사실 준비하다라기보단 대비하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더 많이 되긴 되는데 단어는 보통 이렇게 이게 지금 보기에는 좀 그런데 주황색이에요. 컬러가 돼 있는 게 있고 안 돼 있는 게 있어요. 컬러가 돼 있다는 거는 그 단어는 동등하게 많은 빈도로 쓰이기 때문에 외워라, 둘 다 외워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학원 같은 데서 학원이나 학교에서 단어 시험을 볼 때 provide 뜻을 쓰시오 했는데 준비하다만 써서 만약에 내가 맞았어. 그러면 나는 외웠다 만세 하는 게 아니라 컬러로 된 거 두 개 다 알아야 그 단어를 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뜻을 알아야 되겠죠. 둘 다 알아야죠. 그리고 이 뜻 자체에 뭐가 있으니까 하다.
하다가 있죠. 공통점이 뭐죠? 동사라는 점이죠. 그래서 하다가 있고 없고를 반드시 확인을 해서 위에 품사가 뭔가 동사인가 아닌가 또한 파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없지만 뭐가 있냐면요. 자, 이걸 잘 봤을 때 공급하다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공급하다. 우리가 한국어로 문장을 만들어 봤을 때 그 사람은 공급한다 라고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물어보겠지? 그 사람이 뭘 공급하는데? 이런 식으로. 그쵸? 뭘 공급하는지가 있어야 되겠죠. 크게 낫겠지. 그래서 이 단어에는 사실은 보이진 않지만 을이 숨어 있어요. 근데 이 을이 왜 중요하냐? 이 을은요, 영어에서 자, 타동사, 구별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이거는 을이 있다는 거는 이 자리에 목적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목적어가 있는 동사는 타동사라고 하죠. transitive verb라고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급하다, provide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했을 때 뒤에 목적어가 나오지 않으면 어색한 그런 단어가 되는 거겠죠. 물론 뭐 목적어를 안 쓰는 상황이면 안 쓸 수는 있겠지. 근데 provide 자체가 자동사일 때보다 타동사일 때 빈도가 훨씬 더 높으므로 목적어가 대부분 따라옵니다. 그렇게 자타동사 구별까지 하셔야 되고요. 자타 구별. 그리고 이 예문을 봤어. 아, 뭐 이렇게 길어. 짜증이 날 수가 있어요. 근데 대충 하면은 그만큼 잃어버리는 게 많죠? 장기 기억이 안 되고. 이제 뭘로 내려오냐? 예문. 여기 있는 예문으로 내려오세요. 자, 예문. The cost of providing. of 뒤에니까 ing가 붙죠. of 뒤에 동사 원형 쓰는 사람 없잖아. 만약에 있으면은 약간, 어법 개념을 다시 기초를 좀 잡으셔야 되고요. 아, ing를 이렇게 썼구나. 이가 없어지면서 ing가 됐구나. 이가 그대로 오지 않는구나. 이런 거 파악했고요. 그 다음에 providing 뒤에 봤더니 여기 부분 first rate education 여기까지만 목적어가 되겠죠. 이렇게 지금 of부터 education까지가 다 괄호로 묶이는 부분이니까 뭐 하는 비용이란 뜻이니까. 그래서 first rate education 인류 교육이라는 거는 providing의 목적어가 되는 거죠. 그 의미상의 목적어라고도 하고 동명사의 목적어라고도 하는데 목적어 관계가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게 되면 provide는 동사든지 동명사든지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예측하면서 했고 독해를 이 해석을 확인을 해보면서 내가 한 해석이 맞구나 아니구나 해석 연습까지 되는 효과가 있고 그렇죠. 그러면은 거의 포괄적으로 이게 연습이 되는 거니까 독해 문제만 그냥 무작정 풀 때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고 보장이 되는 그런 암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많이들 물어보는데 이거 어떡하냐? 플러스 provide A with B 이거 해야 되나요? 네, 해야 돼요. A에게 B를 공급하다. 이거 왜 해야 되냐면은 학교 시험 중에서 그 서술형 있는 학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식만 있는 학교는 좀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서술형 있는 학교들은 이 구문이라는 게 항상 그 매 유닛 레슨에서 핵심 구문들을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려고 해요. 근데 provide with A는 뭘 포함하고 있어요? with를 포함을 하고 있죠. 전치사. 이 영어에 이 전치사가 엄청 많단 말이에요. 막 with, for, to 등등, 기타 등등. 근데 여기에 to를 쓰면은 큰일 나겠지. A를 B에게 제공하는 게 되겠지. provide A with에 비해서 A는 제공 받는 사람이에요. 수혜자란 얘기. B는 제공물이에요. 뭐를 주냐 이거죠. 그러면은 to나 for 쓰게 되면 관계가 완전히 반전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의미가 전치사에 따라서 달라지는구나. 이걸 어떻게 다 외우지 하고 고민하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이거를 다른 것들도 다 외우다 보면은 패턴이 생깁니다. with는 앞에가 받는 사람, 뒤에가 주어지는 대상이구나, 이런 식으로. 그 서로 유기적인 관계, 커넥션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 또한 봐서 힘들 게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가 돼야 다 구문 대비가 될 수가 있을 거고, 구문 대비로 이어져요. 자, 이렇게 provide 한 단어를 보는데 10분가량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짜증나는 식이 될 수가 있는데, 근데 이건 뭐 제 설명이 들어가서 그런 거고, 또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좀 더, 오래 걸리는 사람도 있고, 짧게 되는 사람도 있겠죠. 이 단어를 알고 있으면 더 다행일 거고, 그렇게 한번 파악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자, 2번은 넘어가고, 자, 3번 한번 봅시다. 서비스. 자, 이거 있잖아. 이거 보고 아마 서비스를 누가 몰라 패스 이런 사람 되게 많을 거다. 근데 그러면 될까요? 얘는 돼요. 서비스는 그냥 넘겨도 돼요. 근데 얘 있잖아요. 서비스와 관련된 단어들 이것 때문에 밑에 봐야 돼요. 여기 밑에 봤더니 serve라는 동사 있고요. server 있고 servant 있죠. 근데 난 솔직히 이 serve도 이 설명만으로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이제 왜냐하면은 serve는 봉사하다 섬기다 말고 또 뭐가 있냐면은 기능을 수행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the machine serves its function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이거 기능을 수행하다죠? 봉사하다도 섬기다도 아니죠? 그러니까 약간 해석에 있어서 여러분이 궁금증을 좀 더 가져보는 것도 좋고요. 많은 예문을 찾아보도 좋은데 제가 보통 고등학생분들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이것까지는 안 나온다 쳐도 그래도 최소한 서비스를 알아도 서비스와 관련된 단어들을 보는 게 가장 이제 효율적인 시간 투자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서브가 있고 그리고 이제 서버 근무자 이 서버도 막 게임 서버 나 이 단어 알아 이러고 넘어간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안 되겠고요. servant 하인 자, 이 단어는 모르는 사람이 꽤 있을 수가 있어요. servant 이 단어 같은 경우에는 ANT를 썼기 때문에 이게 뭐야? ANT가 왜 붙었어? 하는 호기심을 가져야 되는 게 우선이고 ANT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되는 순간 여러분은 다른 단어들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accountant 같은 거. accountant 무슨 뜻이죠? 회계사란 뜻이죠. 회계사는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언트 사람, 언트 하인 이런 식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커넥션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자체도 이제 전미사 언트를 학습하는 좋은 계기가 될 거고요. 단어들이 굉장히 표제어는 별로 없어 보이지만 파생어나 참조어가 많죠. 이런 식이에요. 깊이 파고들고 이게 뭐다라는 걸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궁금해할 때 그때 비로소 단어 학습이 일어나는 거지. 그래야 학습이지. 그래야 에퀴지션이지. 에퀴지션 습득이죠. 그게 아니면 그냥 시간 때우기? 그냥 그거예요. exposure이에요. 노출이에요. 나는 이 단어를 한번 접했다. 컨택트예요. 접촉이에요. 그러면 그걸로 다 보장할 수 있으니까. 자,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말해요. 저 단어 시험 보려고 단어 몇 분 봤어요. 저 40분 봤어요. 저 3번이나 봤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보는데 어떻게 보냐가 정말 더 중요한 거지. 나는 안 궁금해요, 솔직히. 단어를 몇 번을 봤는지, 몇 분을 봤는지 전혀 안 궁금하고 어떻게 봤는지, 이렇게 외웠는데 되는지 안 되는지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단어라는 게 학원에서 막 숙제로 단어를 내주는 거가 좀 애매해요. 문제를 푸는 게 숙제로 받아들여지지 단어를 외우는 게 숙제로 받아들여지기보다는 단어는 연습으로 많이 하라 그러죠. 하지만 단어는 정말 숙제보다 더 중요한 그런 중요도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 이제 저희 이 공지가 올라가는데 1번 보카 테스트에 대한 안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왜 1번에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알림장을 보고 숙제를 할 때 가장 먼저 챙겨라. 그리고 가장 먼저 열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번 복화 테스트 끝나면 2번 숙제가 있죠. 홈워크.
그럼 순서대로 하겠지. 하지만 숙제를 다 하고 나서도 일본으로 다시 돌아가서 복화를 챙겨야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의식을 가지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long-term memory가 장기간 기억력이 생길 수 있다는 거 알아두면 좋겠고, 자, 힘들더라도 이렇게 여러분이 노력을 가해서 만들어 가야 행복한 고등학교 영어 생활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행복한 내신 대비, 행복한 수능 대비가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효율에 좀 더 치중을 해서 알아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복화 외우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오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